네,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의원님도 경찰에 가로막혔던데 나중에 담 넘어가셨던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이 일하는 장소인 국회를 담 넘어간다는 그 상황에서 참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소추안 보고는 이루어졌고 문제는 통과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솔직하게 냉정하게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 대표와 뭐 원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네. 그 탄핵에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그 의원들이 개인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기 있게 본회의장에 와갖고 탄핵 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 참석을 하지만 명패를 받지만 투표를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분명히 탄핵 반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일 새벽에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애당초 야권의 계획은 연기가 되는 겁니까?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고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다른 사유와 함께 또 탄핵을 다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잠깐만 아까 앞서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을 위해서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시던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냥 표결은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24시간을 넘어서 72시간 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더 많았고요. 그 안에 설득이 될까? 설득을 뭐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 경우에는 이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결에 가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뭔가 좀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정치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뭐 조짐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당대표의 일련의 어쨌든 판단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밝혔고 이건 안 된다는 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친한 의원들과의 어쨌든 개별적 접촉을 통해 갖고 탄핵에 동참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는지는 의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전망하시는 대로 탄핵안을 설령 표결에 붙인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대단히 불안정한 전국 상황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국민의 대표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협적이었고 그 후과가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과연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다수 의원들이 따라갈는지는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설득 여지가 그렇게 별로 많다고는 안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듯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번 그 비상계엄이 너무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게 명백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놓기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에 미칠 정치적 후폭풍을 우선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런 거고요. 네네.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른바 내란죄 혐의에 대한 뭐 그게 주체가 경찰이든 공수처가 되든 검찰이 되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 탄핵이 물론 그렇죠. 탄핵이 의결돼갖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면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나 워낙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 언젠가는 역사적 또는 뭐 법률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예. 일선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수사는 개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속도전으로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내임덕이 아니라 속칭 대드덕 상태에 이미 빠져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로부터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도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건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치고 국민의힘에서 네네. 김용현 장관 탄핵소추안은 동의할 여지가 없습니까? 이것도? 이것은 탄핵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적 3분의 2이지만 장관이기 때문에 제적 과반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대통령이 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실상 그 군사부타타의 공범 아니겠습니까? 사의의 표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 책임이다 하기 때문에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내일 새벽에 바로 최소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해서 가결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김용현 국방장관 주도의 제2의 어떤 시도라든지 제3의 시도 이런 걸 일단 막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러나 지금 이번 그 군사 반란, 저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대통령의 친위 구태타이고 군사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반란의 주의부가 이제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난번 그 소위 말하면 한남동 공관 모임에 참여했던 군 지휘부, 그다음에 그 예하 부대가 이번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남아 있는 한은 어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요. 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갖고 계엄의 요건인 정치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워낙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전망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지가 않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해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군사 반란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비상계엄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몰려왔습니다. 이분들의 힘으로 결국은 반란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각지역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국가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표출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그러니까 들리는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를 중단하고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강하게 요구하고 결국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하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지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보면 보니까 그 국회에 대한 경고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런 경고성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위험한 게 그 경고성이란 말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야당 지금까지와 똑같은 국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음에 진짜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경고니까 다음에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뭐 탄핵을 발의한다든가 또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야당에 주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야당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 비상 계엄을 통해 갖고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을 경고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경고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 외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교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얘기를 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했다든지 내지 정치권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혹시 이런 여진 내지 계획은 없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어쨌든 이분들이 군사 반란의 그 지휘부 아니겠습니까? 그 반란군의 지휘부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각하고 비서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정상적인 심의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소집 절차가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리와 몇 분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해갖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단적 결정을 강행했다고 하면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비서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위헌위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몰랐다고 하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역할을 못했고 그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뭐 국무위원들이나 비서실의 어떤 비서관들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교체 필요성이야 뭐 그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면 뭐 그 교체의 어떤 뭐 권한은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도돌표가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MBC가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 계엄군이 선관위에 배치가 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콕 찍어서 선관위를 겨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사 장악입니다. 방송사, 신문사 장악인데 중앙선관위를 또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서 장악을 했다는 좀 보도를 봤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선거고 선거관리고 사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그 중임을 갖다 금지하는 헌법을 갖다 개정해갖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 집권을 갖다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어서 국민투표를 통해 갖고서 종신 집권을 했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뭐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중앙선관위를 점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점은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담화를 통해서 개헌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돌고 있다라고 전해주셨거든요. 그 가능성 바로 그렇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유신헌법을 만들어갈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갖고 유신헌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도 비상계엄을 통해 갖고서 개헌을 준비해 갖고 본인의 어쨌든 장기 집권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선관위 접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을 딱 집어갖고서 점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지금 안개 전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